자네는 내 아들이야, 수연아. 27년간 몰랐던 내 아들. 수연이 서류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정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혼자서 자네를 낳아 키웠지.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입니다. 그럼 제가 당한 모든 수모를 아버지는 다 보고만 계셨다는 거군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이뤄진 정윤그룹 본사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린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는 가운데 26살 이수연도 그 인파에 섞여 걸어갑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메고 있지만 다른 직장인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수연은 정윤그룹 본사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4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작게 중얼거린 수연은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 웅장한 천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정윤그룹의 계열사 소개 판재. 모든 게 수연에게는 새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턴 이수연입니다. 인사팀 데스크에서 수연의 인사는 정중하지만 목소리엔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건네준 사원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수연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15층 총무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수연을 맞이한 건 30명 정도의 직원들과 칸막이로 나뉜 사무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됩니다. 인턴들은 여기 앉으면 됩니다. 총무팀 박기훈 과장이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40 중반의 박 과장은 벌써부터 수연을 품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에 커피 얼룩이 묻은 넥타이, 그리고 피곤에 찌든 얼굴의 박 과장은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의 모습이었죠. 첫날부터 말해두는데 여기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 대학교 동아리 같은 분위기 기대하지 말고.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어. 알겠어? 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지가 중요하지. 옆자리의 김대리가 작게 귓속말합니다. 박 과장님은 원래 인턴들한테 까칠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연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이 회사의 인간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첫 업무는 예상했던 대로 커피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1잔, 카푸치노 1잔. 설탕은 빼고 시럽도 빼고. 박 과장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던지듯 내밀며 말합니다. 빨리 다녀와. 30분 뒤에 회의 시작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묵묵히 돈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요즘 인턴들 정말 하나같이 버릇없더라. 맞아. 며칠 있으면 적응 못하고 그만둘걸. 수연은 아무 표정 없이 그 말들을 듣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윤그룹 건물이 보입니다. 저 높은 곳, 최고층 회장실에서 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수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커피 4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돌아온 수연을 박 과장이 시계를 보며 째려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커피 다 식겠잖아.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어떡해. 수연은 자신의 손목 시계를 슬쩍 확인합니다. 정확히 12분. 전혀 늦지 않았죠. 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빨리 깨달아야 해. 박 과장은 아메리카노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디서 산 거야? 맛이 이상한데? 저기 앞에 있는 카페에서 샀는데요. 다음부턴 좀 더 괜찮은 데서 사와. 비싸더라도. 수연은 또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하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까? 오후에는 서류 정리와 복사 업무가 이어집니다. 수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처리하면서 회사의 구조를 파악해 나갑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겉으로는 단순한 잡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거대한 조직의 비밀을 하나씩 익혀가고 있는 거죠.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수연은 우연히 회계 관련 문서들을 보게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주요 투자처들. 일반 인턴이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수연의 눈은 다릅니다. 마치 이런 걸 봐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숫자들을 읽어내죠. 뭐 하고 있어?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인사팀 김 부장이 서 있습니다. 복사 업무 중이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네. 김 부장의 눈빛이 묘합니다. 그런데 너 경영학 전공이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이 어렵지 않겠네.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갑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곧 다시 업무에 집중합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할 때 박 과장이 수연을 부릅니다. 야, 인턴. 잠깐 와봐. 수연이 다가가자 박 과장이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가리킵니다.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놔야 해. 급한 거니까 야근해야겠어. 내일 아침까지요? 왜? 못해? 인턴이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해. 다른 애들은 다 했는데. 수연은 서류 양을 확인해 봅니다. 혼자서 밤새워도 힘들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해. 박 과장은 가방을 챙기며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 끄지 말고 해. 서류가 습해지면 안 되거든. 사무실에 혼자 남은 수연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택시를 잡는 사람들. 모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연만 홀로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엔 원망이나 피로함보다는 오히려 집중력이 보입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회사의 업무 흐름과 조직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연은 일을 마치고 허리를 펴며 일어납니다. 어깨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움직이며 피로를 풉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대부분의 빌딩들이 불이 꺼져 있고 정윤그룹 건물에서도 몇 개 층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연은 정리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 과장이 트집 잡을 구석이 하나도 없죠. 가방을 챙기며 일어서는 수연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옵니다. 이 회사, 언젠가 내가 지배할지도 모르죠. 당신들이 모를 뿐이에요. 수연의 눈빛에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푸념이 아닌 마치 확신에 찬 예언 같은 말투였죠.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 수연은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내일도 똑같은 무시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수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침착함과 인내심 뒤에 숨겨진 수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어젯밤 야근의 피로가 얼굴에 묻어 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직원들이 수연을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인턴, 어제 밤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던데. 박 과장님이 또 일 시켰나 보네.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15층 버튼을 누릅니다. 총무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박 과장은 아직 오지 않았고 몇몇 직원들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왔네. 김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봅니다. 어제 늦게까지 있었다면서?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어제 정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때 박 과장이 들어옵니다. 벌써 왔네. 서류 정리 다 했어? 네,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수연이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든 박 과장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바뀝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충 훑어봅니다. 그런 대로 했네. 다음엔 좀 더 빨리 해. 네, 알겠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수연에게 또다시 심부름이 떨어집니다. 이거 회장실에 가져다 줘. 박 과장이 택배 박스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급한 거니까 바로 가져다 주고 와. 수연은 택배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회장실은 최고층인 42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수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긴장감과는 다른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42층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 수연은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면에 걸린 정윤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들. 모든 것이 위엄있고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수연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깊고 중후한 목소리입니다. 수연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이 있고 그 뒤편에 윤태섭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윤태섭은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입니다. 택배 전달 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윤태섭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윤태섭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이수연입니다. 이수현. 윤태섭이 그 이름을 되뇌며 수연을 더욱 자세히 관찰합니다. 몇 살이야? 26입니다. 윤태섭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연의 눈매, 코의 형태,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저 택배는 여기에 두고 가도 될까요? 아, 그래. 거기 두고 가. 수연이 택배를 놓고 나가려는 순간 윤태섭이 다시 부릅니다. 잠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그래. 윤태섭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좋아. 가봐도 돼. 수연이 나간 후 윤태섭은 한동안 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 눈빛, 정말 너무 닮았어. 윤태섭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듭니다. 김 부장, 잠깐 올라와 봐. 잠시 후 인사팀 김 부장이 들어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방금 전에 온 인턴 말이야. 이수현이라는 애. 그 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네. 인턴요? 그래.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걸 다 조사해서 보고해. 김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섭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28년 전 그가 아직 전무였을 때 만났던 한 여인. 서현정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략 결혼으로 부인이 있던 상황이었죠. 서현정. 만약 내가 그때. 윤태섭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냅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눈빛, 그 표정.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윤태섭은 사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수연이 사용한 컵에서 DNA를 채취해달라고 은밀히 부탁한 거죠. 믿을 만한 검사 기관에 특급으로 의뢰를 넣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옵니다. 윤태섭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뜯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아니,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맞기를 바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봅니다. 북의 친자 확률 99.9%. 윤태섭의 손이 떨립니다.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27년 전 서현정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고 윤태섭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했던 거였죠. 그날 밤 윤태섭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인턴으로 이 회사에서 온갖 무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수연이 보여준 침착함과 인내심, 그리고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 그것이 바로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태섭은 일찍 출근해서 CCTV를 통해 수연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커피를 심부름 가는 모습,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박 과장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버티는 모습. 모든 것이 애틋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윤태섭은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수연이 다시 회장실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심부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태섭은 수연을 직접 만나 대화해볼 결심을 합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들의 목소리라도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수연이 회장실을 오가는 모습을 본 박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며칠 사이 수연이 회장실에 2번이나 올라간 것을 목격한 박 과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요즘 회장실에 자주 올라가더라. 박 과장이 수연을 불러 세웁니다.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택배나 서류 전달 업무 때문입니다. 택배? 박 과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 건 경비실에서 처리하는 건데 왜 인턴이 직접 가져다 줘? 수연은 잠깐 당황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김 부장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박 과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쳐다보더니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인턴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회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이 대리가 관심 있다는 듯 고개를 들어봅니다. 왜? 뭔 일 있어? 아마 아부나 하려고 기웃거리는 것 같은데. 요즘 인턴들이 다 그래. 줄서기부터 배우더라고.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인턴 따위를 상대해 주실까? 김 대리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뭔가 수상해. 저런 애들은 일찍 잘라내는 게 좋아. 박 과장의 말이 점점 악의적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수연을 몰아내기로 작정한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박 과장은 팀 회식을 제안합니다. 오늘 점심에 다 같이 회식하자. 새로 온 인턴도 있으니까 팀 분위기 좀 끌어올려보고. 하지만 박 과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계획이었죠.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박 과장이 수연을 지목합니다. 자, 인턴 수연이도 인사 한번 해봐.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수연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려는 순간 박 과장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요즘 회장실에 자주 올라간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됩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하죠. 업무상 필요해서 갔습니다. 업무상? 박 과장이 비웃듯 말합니다. 인턴이 무슨 업무로 회장실을 가겠어? 설마 줄이나 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뭔가 특별한 연줄이라도 있는 거야? 박 과장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수연은 궁지에 몰린 기분을 느낍니다. 연줄 같은 건 없습니다.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실력으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고. 박 과장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과장님, 오해이십니다. 오해? 박 과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실력으로만 여기 있다는 걸. 박 과장은 수연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다음 일부러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회사 조직도, 각 부서별 업무, 심지어 회사 역사까지. 일반 인턴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묻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회사를 연구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에 당황한 박 과장은 더욱 집요하게 몰아붙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알겠네. 우리 회사 주요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대한건설이 32%, 태평건설이 28%, 정윤그룹이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무나 정확한 답변이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뭐야, 쟤 진짜 공부 많이 했네. 인턴 치고는 잘 아는데? 분위기가 바뀌려는 순간 박 과장이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인턴은 인턴이야.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줄 아는 건 다르거든. 그리고는 수연에게 쓰레기통 정리를 시킵니다. 식당 안에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정리하라는 거였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입니다. 인턴이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가서 해와. 수연은 잠시 멈칫하지만 결국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받으며 쓰레기를 치우는 수연을 보며 박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팀 김 부장이었죠. 김 부장은 회식 자리 한편에서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쓰레기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자 김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수연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김 부장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갑니다. 힘들죠? 김 부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요.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옳지 않아요. 김 부장이 한숨을 쉽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김 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수연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김 부장의 말에 수연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단순한 인턴일 뿐인데. 그런데 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연은 혼자 밖에 서서 김 부장의 말을 되새깁니다. 회장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왜지? 수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식당으로 돌아간 수연을 박 과장이 다시 한번 구박합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의 목소리에 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체념이 아닌 오히려 확신에 가까운 침착함이었죠.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김 부장의 말, 회장의 관심, 그리고 자신이 이 회사에 있는 진짜 이유.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회식 다음 날, 정윤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수연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야, 들었어? 오늘 이사회 있다던데. 이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김 대리에게 말합니다. 응, 나도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왜? 회장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박 과장도 평소보다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합니다. 수연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회사 내부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오전 10시 42층 이사회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시작됩니다. 윤태섭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히 모신 이유는 윤태섭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윤태섭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든 후 계속 말합니다. 지난주 정밀 검사 결과 제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상무이사 최철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분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태섭의 말에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회사를 정리된 가족에게만 넘기고 싶습니다. 윤태섭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혈연이든 뜻을 함께하는 동반자든 진정으로 이 회사를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최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후계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섭이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이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칩니다. 자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최 이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희 아들 민수는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 런던에서 금융 실무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인재죠. 그렇군요. 윤태섭이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오며 경영 전반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해 나갑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도 제가 주도해 왔습니다. 신규 투자건들도 모두 제 라인에서 검토되고 있고요. 윤태섭은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후계자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에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무이사 박정수가 묻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인물입니다. 윤태섭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마치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다면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십니까? 최 이사가 조급하게 묻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혹시 다른 계열사 사장 중에 누군가? 아니면 외부 인사? 최 이사는 가장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 시각 15층 총무팀에서는 수연이 여전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회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인턴. 박 과장이 수연을 부릅니다. 이거 복사해서 각 부서에 돌려. 수연이 서류를 받아보니 이사회 관련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경영진 인사에 관한 중요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사를 하며 수연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은 그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죠. 각 부서를 돌며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수연을 보며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인턴, 요즘 중요한 서류들을 많이 다루네. 박 과장이 신뢰하나 봐. 하지만 박 과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수연이 점점 회사 내부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회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더욱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의 뭔가 수상해. 박 과장이 이 대리에게 말합니다. 인턴 주제에 너무 똑똑하고 회장실까지 드나들고 그냥 일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어. 저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박 과장의 편견과 질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날 오후 윤태섭은 회장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 말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수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시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수연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윤태섭은 중얼거립니다. 수연아, 아빠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순간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회장님, 인사팀 김 부장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김 부장이 들어오자 윤태섭이 묻습니다.
수연이는 어떤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과장이 계속 견제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윤태섭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견제라니? 네,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제 회식에서도 김 부장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자 윤태섭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윤태섭이 결단을 내린 듯 말합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것 같군요.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고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수연을 완전히 회사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자. 박 과장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수연이 출근하자 박 과장이 즉시 호출합니다. 야, 인턴. 이리 와봐. 네, 과장님. 어제 내가 돌린 서류 있잖아. 그거 원본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수연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과장님께서 복사하라고 주신 거 아니었나요? 박 과장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기밀 서류를 너한테 줬다고 그래? 기밀 서류라뇨? 이 바보야. 어제 내가 복사한 게 이사회 내부 회의록이었어. 이런 걸 함부로 복사해서 돌리면 어떡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복사한 서류가 단순한 공지사항이 아니라 기밀 문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주신 대로 증거가 있어? 박 과장이 냉소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서류를 줬다고? 내가 몰래 가져간 거 아니야?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박 과장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이 대리가 끼어듭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수연이한테 복사하라고. 너도 봤어? 박 과장이 날카롭게 이 대리를 쳐다봅니다. 정확히 뭘 봤는지 말해봐. 이 대리가 머뭇거립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였는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 봐. 아무도 증명할 수 없잖아. 박 과장이 승리한 듯 말합니다. 이 인턴이 몰래 기밀 서류를 빼내서 복사한 거야. 수연이 필사적으로 항변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그만해. 박 과장이 큰 소리로 제지합니다. 이미 회사 기밀이 유출됐어. 이건 징계감이야. 박 과장은 즉시 인사팀에 전화를 겁니다. 김 부장님, 저희 팀 인턴이 기밀 유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받은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 과장이 드디어 수연을 제거하려는 행동에 나선 것을 직감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각 부서에 돌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밀 유출이죠. 김 부장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인턴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아무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부장은 전화를 끊고 즉시 회장실로 향합니다. 상황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태섭이 고개를 들어 김 부장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인가?
박 과장이 수연 씨를 기밀 유출 혐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김 부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윤태섭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들을 모함하려는 박 과장의 행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서류는 내가 직접 박 과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이야. 윤태섭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네. 어제 이사회 후에 각 부서에 공지할 내용이 있어서 박 과장에게 전달 지시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수연이에게 넘긴 거군. 김 부장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박 과장이 자신이 지시받은 일을 수연에게 떠넘기고 나중에는 그것을 수연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운 거였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보자. 박 과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 사이 총무팀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수연을 사무실 한가운데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있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 어디서 인성도 안 된 애를 뽑았냐고. 수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지만 여전히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과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증명해봐. 내가 언제 그 서류를 줬는지. 어제 오후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마. 박 과장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다른 직원들도 점점 수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박 과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으니 수연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는 당장 내보내야 해. 박 과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회사에 해만 끼치잖아.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 과장은 인사팀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김 부장님, 그 인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조사요? 뭘 더 조사해요? 증거는 명백하잖아요. 박 과장이 조급해합니다. 빨리 수연을 제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래도 절차는 거쳐야죠. 절차. 그런 식으로 하다가 더 큰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김 부장은 박 과장의 성급함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오후 박 과장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수연을 불러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이봐, 인턴. 이렇게 계속 버티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어째? 무슨 말씀이세요? 사직서 써. 자진해서 나가면 좋게 끝낼 수 있어. 수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건지 절망스러워집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 안 했다고? 그럼 끝까지 버텨봐. 어떻게 되는지. 박 과장이 위협적으로 말하자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수연은 간단히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간 사용했던 작은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들을 꺼내는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합니다. 박 과장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거든요. 수연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 회사가 날 이렇게 내칠 줄이야. 아버지라는 사람도 아무 말이 없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슬픔과 실망감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수연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치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박 과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드디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을 회장실의 CCTV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태섭이었죠. 아들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군. 윤태섭의 눈빛에 결단이 서립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동시에 박 과장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수연이 회사를 나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윤태섭 회장의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이수연을 다시 불러오게. 네. 하지만 이미 퇴사 처리가. 내가 직접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불러와. 김 부장은 급히 수연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미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수연의 집 주소를 찾아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수연은 작은 원룸에서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인사팀 김 부장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수연이 문을 열어주자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왜요? 자세한 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수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쫓겨난 몸인데 다시 돌아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시간 후 수연은 다시 정윤그룹 본사에 서 있습니다. 오전에 쫓겨나듯 나왔던 건물에 다시 들어서는 기분이 복잡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연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김 부장이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이수연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하게. 수연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윤태섭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바라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훨씬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앉아보게. 수연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윤태섭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윤태섭이 입을 엽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야. 윤태섭이 손을 들어 말을 제지합니다. 실수한 건 자네가 아니야. 내가 박 과장에게 직접 지시한 일을 자네에게 떠넘긴 거였어. 수연의 눈이 커집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회장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즉시 해명해주지 않았냐고. 윤태섭이 씁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윤태섭은 책상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옵니다. 두꺼운 봉투였는데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어 보였습니다. 이걸 보게. 수연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북의 친자 확률 99.9%. 수연이 결과서를 보며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네는 내 아들이야, 수연아. 윤태섭의 말에 수연이 얼어붙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27년 전 나는 서현정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정략 결혼으로 부인이 있는 상황이었지. 윤태섭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현정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혼자서 자네를 낳아 키웠지. 수연은 여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입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임종 직전에야 나에게 연락이 왔지만 이미 늦었어. 윤태섭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던 세월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자네가 이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했을 때 이름을 보고 혹시나 했어.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현정이를 너무 많이 닮았더군. 수연은 봉투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내봅니다. 어머니의 사진, 과거의 편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유서였습니다. 이건 내 유서야.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 지분의 30%를 자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수연이 유서를 읽어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순간 현실감을 잃을 것 같았죠. 회장님, 아니, 아버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연히 혼란스럽겠지. 나도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고민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윤태섭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실 자네가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박 과장이 어떻게 대하는지, 자네가 어떻게 버텨내는지, 모든 걸 다 봤어. 그런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자네의 진짜 실력과 인품을 보고 싶었거든. 내 아들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윤태섭이 다시 수연 쪽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 자네는 충분히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쁨, 혼란,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까? 아버지라면 보호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야. 아빠로서 실격이었어. 윤태섭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자네가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없다면 물려줄 회사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수연은 한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니가 평생 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정체, 그리고 자신이 이 거대한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윤태섭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수연이 고개를 들어 윤태섭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고요.
현정이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내 명예를, 내 가정을. 하지만 그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혼자 고생하셨죠. 윤태섭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숨어서 포기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윤태섭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칩니다. 고맙다, 아들. 이제부터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27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정윤그룹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결정이 그 순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윤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는 공지가 내려온 거죠.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며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최 이사가 옆자리의 박전무에게 속삭입니다. 글쎄요. 회장님 건강 문제 때문인가 봅니다. 대회의실 한편에서는 박 과장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총무팀장 자격으로 회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서였죠. 박 과장은 지난주 수연을 내쫓은 일로 인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윤태섭 회장이 대회의실에 입장합니다.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섭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이의 관심이 윤태섭에게 집중되죠. 제 건강 문제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분 이양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최 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죠. 먼저 제가 보유한 지분 중 30%를 윤태섭이 잠시 멈추며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이수현 씨에게 양도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입니다. 이수연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수연이 누구입니까? 박전무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곧 직접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윤태섭이 회의실 뒤쪽 문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연이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인턴으로 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수연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분명히 쫓아낸 인턴인데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 사람이 왜? 박 과장이 당황해서 중얼거립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수연입니다. 그런데 이수연 씨와 회장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최 이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윤태섭과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이수연 씨는 제 아들입니다. 윤태섭이 단호하게 발표합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집니다. 모든 이가 예상치 못한 발표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들이라고요? 최 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네, 제 친아들입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와 모든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윤태섭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사들이 하나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들이었죠. 한편 박 과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인턴이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총무팀에서 일했던 인턴이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연이 박 과장 쪽을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인턴 시절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단호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과장님. 수연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저를 커피 심부름꾼으로 보셨죠.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난 몇 달간 수연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수연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정윤그룹의 이사, 이수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의 핵심 인물로 등장한 거죠. 잠깐만요. 최 이사가 일어섭니다. 아무리 친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지분을 넘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태섭이 냉정하게 반박합니다. 경영 경험도 업계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30% 지분을 넘긴다는 건 경영 경험이 없다고요? 수연이 최 이사의 말을 끊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다 익혔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 재무 구조, 경쟁사 현황, 시장 동향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수연이 말하며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회사 분석 보고서, 개선 방안, 향후 전략까지 인턴 생활을 하며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이었죠. 이것들을 언제? 최 이사가 서류를 보며 놀라워합니다.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밤마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단순한 인턴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웬만한 경영진이 작성한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게다가 수연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현장 경험도 충분히 쌓았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직 문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체험했습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립니다. 특히 일부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박 과장에게 향합니다. 박 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태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태섭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수현 씨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지분 30%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주들과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연이 보여준 자료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듭니다.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았고 윤태섭 회장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거스르기도 어려웠거든요. 가결되었습니다. 윤태섭이 발표합니다. 이수현 신임 이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이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섭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수연은 침착하게 입을 엽니다. 정윤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소감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연은 당당하게 그 박수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편 박 과장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박 과장님,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박 과장에게 집중됩니다. 박 과장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돌아서서 수연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허둥지둥 회의실을 나갑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수연은 드디어 정윤그룹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인턴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된 거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 후 수연은 새로 배정받은 임원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0층의 넓은 사무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사 이수연이라는 명패.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거든요. 특히 박 과장과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김 부장이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김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일찍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부장에게 다가갑니다. 박 과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어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박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박 과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님, 저 이수연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박 과장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오후 정윤그룹 건물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 과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수연은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연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과장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짓을. 고개를 들어주세요. 박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듭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사실 과장님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야근 강요, 공개적인 망신, 그리고 마지막에 누명까지. 박 과장이 더욱 몸을 움츠립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저는 과장님에게 그렇게 큰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수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합니다. 저를 무시하신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 대가는 클 수 있으니까요. 박 과장이 수연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이미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당장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봅니다. 대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변화할 기회를요. 기회라뇨?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후배들을 진짜로 키워주는 선배가 되어보세요. 박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기회를 받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 과장이 나간 후 수연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아버지 윤태섭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수연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앉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어? 기회를 줬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윤태섭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수보다는 변화가 더 큰 힘을 가지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한 달 후 정윤그룹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주도한 조직 개편과 기업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소통하는 조직 만들기 등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주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과 인턴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죠. 어느 날 수연이 총무팀을 방문했을 때 새로운 인턴 한 명이 커피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잠깐만요. 수연이 그 인턴을 불러 세웁니다. 네. 아, 이사님. 인턴이 깜짝 놀라며 인사합니다. 괜찮아요. 힘들죠? 아닙니다. 나도 그랬어요.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인턴 생활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인턴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사가 인턴 생활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몇 달 전에 바로 여기서 인턴을 했어요. 커피 심부름도 하고 야근도 하고 모든 걸 다 경험했죠. 정말요? 네.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지. 수연이 인턴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인턴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뛰어갑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었죠. 그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들어옵니다. 이사님, 아직도 일하세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몸 챙기세요. 젊을 때 무리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바라봅니다. 인턴 시절에도 이 아주머니가 늘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머니, 그때 인턴이었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때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사님이셨네요. 저도 그때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에이, 뭐요. 그냥 안쓰러워 보여서.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신분의 높낮이를 떠나서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이었죠. 몇 개월이 지나자 정윤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업무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그 인턴, 알고 보니 이사님이었다더라는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죠. 박 과장은 약속대로 다른 부서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선배가 되어가고 있었죠. 윤태섭 회장은 요양병원으로 은퇴했지만 가끔 회사를 방문해서 수연이 이끄는 변화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죠. 어느 날 수연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이사님, 새 인턴들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며 5명의 새 인턴들이 들어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희망에 차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인턴들입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연 이사입니다. 저희도 이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턴에서 시작하셨다고. 맞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죠.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언젠가는 빛을 볼 거거든요. 인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꿈의 시작점이라는 걸. 그날 저녁 수연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몇 개월 전 인턴으로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핸드폰에서 메시지 하나가 옵니다. 그 새 인턴 중 한 명이 보낸 거였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도 찾았고, 제가 할 일도 찾았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정윤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